주호민은 이일 자신의 공식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자신이 신고했던 특수교사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며 선생님들의 고충을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주호민은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에게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같은 반 친구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모든 특수교사님들, 발달장애 아동 부모님들께 실망과 부담을 드린 점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하다라고 했다. 이어 계속 쏟아지는 보도와 여러 말들에 대한 우리 생각과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전 우선 상대 선생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8월 1일 만남을 청했다라며 대리인은 지금 만나는 것보다는 우선 우리의 입장을 공개해주면 내용을 확인한 후 만남을 결정하겠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주호민이 입장문을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 강력 처벌해달라고 할 땐 언제고 여론이 지들 편 아니니까 이제 와서 선생님을 만나려고 한다. 주 씨는 얼굴 한번 안 보고 고소 때렸으면서 특수교사와 만나기 위해서라고 한다. 특수교사와 사과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나눈다는 표현은 또 뭔가? 특수교사가 먼저 만나자고 했을 때는 왜 안 만나고 지금은 왜 만나고 싶은 걸까? 만나고 나서 입장문 올리려고 했을까? 선생님이 사과하셨고 용서하기로 했다라고? 주 씨에게 입장문 먼저 쓰라고 하신 거 진짜 잘하셨다. 아직도 선생님이 했던 말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나 하고 생각하는 거 잘 알겠다. 아이는 평생 싫은 소리 한마디 안 듣도록 남에게 맡기지 말고 주 씨 부부가 잘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도입부부터 미안해하는 사람 목록에 선생님은 없고 다른 사람들만 있는 것부터 파괴왕 그 자체다. 그리고 그는 특수교사가 한 말에 대해서는 훈육하려는 의도의 의조가 아닌 다분히 감정적이라고 밝혔다. 특수교사를 고소하긴 했으나 처벌과 직위해제를 받았던 건 아니라고. 주호민은 학대 혐의로 고소했지만 예상보다 수사와 기소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진 후 직위해제됐다. 이는 수사기관도 학대 행위를 인정했다는 방증이기에 상대 교사의 사과를 기다렸다면서 이 과정에서 교감 선생님과 일반 학급 담임 선생님이 아이 엄마에게 선처 의사를 물었고 진심 어린 사과면 충분히 선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라고 해명했다. 여기에 변호사 5명과 상담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상담했던 변호사들은 교사 행위를 학대로 판단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소 후 2번의 재판이 진행됐다고 알린 주호민은 재판으로 다투게 되면 상대 교사에게도 큰 고통과 어려움이 될 텐데 한 사람의 인생을 재판을 통해 끝장내겠다는 식의 생각은 결단코 해본 적이 없다며 진심 어린 사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형사사건이라 소취하는 불가능하지만 사과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도울 것이라고 상대 교사 측에도 전했다라고 전했다. 주호민은 재판정에서 상대 교사는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를 혼잣말이었다고 주장했고 사과보다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신 걸로 보였다. 사과가 곧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 섣불리 사과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만 아이의 엄마는 상대 교사께 사과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느냐는 물음에 잠시 망설이다 내라고 답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교사의 행위를 확인했던 순간에 부모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학대 혐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건 감수해야 할지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에 우연으로 인해 교사가 아이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이 아예 없었던 일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남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남아있고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해도 이것이 선생님의 모든 커리어를 부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한다. 주 씨는 하필 교사 갑질로 시끄러운 상황이라 교사 잘못도 없었던 일이 되거나 교사를 봐줘야 하는지 고민이라며 억울하다는 거다. 지금의 대중 관심과 상황 때문에 교사의 학대가 학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넘어가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이라는 거다. 그리고 선생님 고소하고 직위해제 시켜놓고 선생님의 모든 커리어를 부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둥 말장난하고 있다. 즉 부모 입장에서 법적 무죄 판결과 사회적 무죄 판결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고민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본인 가족만 존나 억울하다는 거다. 참고로 특수교사 발언이 학대 아니라고 판단한 33년 경력의 전문가의 과거 행적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나사렛대 류재현 교수로 발달장애 선별의 필수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등 특수교육 분야 권위자로 꼽힌다. 그는 과거에 다른 교수가 장애 학생들에게 걸어다니는 복지카드라고 말한 것을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내부 고발하셨다가 부당한 조치를 당했던 분이다. 이분이 진짜 대단한 것은 자기 교수직을 걸고 이사장 사위를 고발한 것이다. 이분만큼 장애 아동을 위해 직접 발 뻗고 나서는 교수가 드물다. 그런 분이 직접 특수교사분의 녹취록을 다 듣고 분석해서 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12장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고약하다는 표현이 교육하는 학습장에 명확하게 있었고 학생의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회상시켜서 이 아이의 이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한다. 류 교수는 또 교사가 너희 반 못 간다고 말한 것도 전후 맥락을 보면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에게 왜 못 갔냐고 묻자
학생은 신체를 노출한 일에 대해 답했는데 단호하고 명확한 질문 몇 마디로 의미 있는 훈육을 했다는 거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잔소리가 없었고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수업 내내 존대어를 유지한 점도 학대 의도와 연결짓기 어렵다고 봤다. 법정에서 녹취를 들은 사람들도 의아한 반응이었고 이분 발언까지 생각하면 게임 끝났는데 짜집기된 녹취록과 주씨 입장문으로 쉴드러들이 더 날뛰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다시 돌아와서 주호민은 입장문 내내 선생님 까달라고 돌려 말하는 것뿐이 없다. 그럼 선생님들이 녹음기를 발견한 장소는 어딜까? 담임 선생님과 활동 지원사님과 저희 아이 셋이 있었던 화장실 안에서 두 분이 녹음기를 보게 되셨습니다라고 한다. 교실도 아니고 화장실 안에서 발견했다고 한다. 다 큰 본인 자식 용변 처리까지 해주고 진심으로 가르치는 교사한테 진짜 못할 짓 한다. 그리고 주씨는 신고를 하시라고만 하는 학교 측의 답변을 방관적 태도로 느낀 아이의 외삼촌이 교장 선생님과 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느냐 항변했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난동으로 와전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결국 학대 혐의로 고소를 해야 교사와 분리될 수 있다는 것만이 저희에게 남은 선택지였습니다라고 한다. 난동이 아닌 외삼촌의 항변도 녹음했으면 대박일 거다. 그보다 외삼촌이 조카 학교 교장실에서 그랬다면 상상만 해도 진상 그 자체다.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교사의 워딩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하나하나 적어놓고 외삼촌의 행동은 항변이라고 표현한다. 지난번 입장문에서 아이의 모든 행위를 돌발행동이라고 뭉뚱그려 표현하던 버릇은 여전하다. 신고한 것도 남 탓 모든 게 남 탓 본인은 세상 억울해. 정말 교장이 신고하라고 한 거야? 존나 당황스럽네. 학교장 입장 표명 없나? 등의 반응이다. 주호민의 2차 입장문이 공개된 후 누리꾼들은 다음과 같이 부정적인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특수교사의 삶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아이를 지도했던 특수교사에 대한 사과는 찾아볼 수가 없네. 오히려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교사를 교체하려고 고소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낼 생각은 없었다는 거야? 법정에서 선생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며 선생님의 직위해제를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5명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며 고소하면 직위해제 당할지 몰랐습니다. 선생의 만남을 피하며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논란 후 선생과 만남을 요청하며 제도가 문제입니다. 작가님이 봐도 웃기죠. 이번 입장문 또한 기분상해제 징징대는 글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질은 전혀 없고 오로지 내 기분만 중요하다. 주씨는 자식을 보호하는 방식이 잘못됐는데 문제 인식이 전혀 안 되는 것 같다. 여학생 앞에서 그냥 바지를 벗었다라고 희석시킴. 성추행 및 반복적인 폭행은 아예 빼버림. 사과를 피해 여학생 부모에게 했다. 피해 여학생 부모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함. 피해 부모는 반분리 조치를 원했다. 피해 부모는 전학을 강력히 요구했다. 성교육 강사를 구하기 어려워 SNS에 활동하는 분으로 추천. 학교 측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달라 강요. 가해자가 강사를 섭외한다는 게 말이 됨. 녹취한 것에 대한 변명일관. 혀가 길고 감성팔이. 녹음 공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소장에 이미 짜맞추기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공개하는 순간 거짓말이 들통나기 때문에 소장 내용과 상대 측 변호사가 말하는 녹취록 내용 상이함. 대형 로펌 상담은 하지 않았다. 상담 변호사 5명 받은 건 사실임. 교사랑 대화를 안 했던 것은 혼란스러웠기 때문. 그 혼란스런 와중에 교육청의 아동학대 건으로 상담. 학교 교장실로가 특수교사 파면하라 외삼촌 항변. 외삼촌 난동 부린 거 인정. 보조교사 녹취 인정. 이건 들켜서 빼박. 선생님의 직위해체 바랬던 게 아니다. 변호사 5명이랑 상담해놓고 모르세. 소장 쓰면 중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중재의 내용은 선생 파면. 교사의 사과를 기다렸다. 성범죄자 될 뻔한 걸 중재해줬더니 사과,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음. 변호인 조력은 없었다. 변호인 5명 상담은 조력이 아니냐? 그리고 형사재판은 검사가 진행할 텐데 뭔 변호사가 필요하냐? 일반 학교로 전학 결정함. 면목초등학교 초비상 상태. 기타 악어의 눈물. 들을 가치가 없어 보임. 결론, 본인 자식은 뭔 짓을 하던 돌발행동이고 선생의 잘못은 아동학대로 처벌받아야 한다. 선생님에 대한 대응 방식, 입장문 표현 방식, 문제 해결 방식이 현명하지 못한 주씨의 다음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